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고 앞으로는 90세의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경제활동 연령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안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어르신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고 이후에는 임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정년퇴직 후 경비직이나 배달 일을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안정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5년을 더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노년층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가 몇 달 만에 실직을 한다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바꾸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 고령층 고용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우선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이미 고용보험 재정은 빠듯한 상황인데 65세 이상까지 포함시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4년간 1조 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연령대에게 실업급여까지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권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다가 실직했을 때 받는 권리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단순히 겹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령층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가 넘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그만큼 사회도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세대 간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층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복지와 제도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돌아와서 정리해보면 이번 정부의 정년 연장과 실업급여 확대 검토는 단순히 법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일의 의미와 제도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은퇴라는 단어가 더 늦춰지고 노후에도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동안 안정적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재정 문제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